헌법재판소가 2024년 2월 28일 선고한 결정들을 개관합니다. 총 7건을 선고했습니다. 모두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사건들입니다. 그중 1건이 위헌 선고되었고 5건이 합헌 선고되었으며 1건이 기소유 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들 결정을 간략히 개관해봅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사건 번호 2022년 마356 태아 성별고지 제한 사건에서 6대3으로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3인의 반대 의견은 헌법불합치 의견입니다. 9인 모두가 위헌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위헌이라고 다투어진 법률 조항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인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입니다. 청구인은 태아를 임신한 인부와 그 배우자입니다. 제한되는 기본권은 부모의 태아 성별 접근권입니다. 위헌 심사의 척도로 과잉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위헌을 선언한 법정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사건 번호 2020헌 마139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자격제한 사건에서 5대4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5인이 합헌 4인이 위헌 의견입니다. 이 사건에서 위헌이라고 다투어진 법률 조항은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나 법인, 그리고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로 한정한 고용보험법 조항입니다. 청구인은 보험사무대행기관 자격에서 제외된 공인회계사들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위헌 심사의 척도로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합헌을 선언한 5인 법정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와 보험사무대행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계법인은 자격이 되므로 개인 공인회계사를 추가할 실익이 적은 점에 비추어 입법의 형성재량을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사건 번호 2020헌 마134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등 인정사건에서 9대0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위헌이라고 다투어진 법률 조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5개 조항입니다. 모두 임대인의 권리를 제한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계약갱신요구 조항은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손해배상 조항은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차임증액한도 조항은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 청구의 상한을 제한합니다. 넷째, 월차임 전환 조항은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산정률을 정하고 있으며 다섯째, 부칙 조항은 개정법을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들입니다. 제한되는 기본권은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입니다. 위헌 심사의 척도는 조항별로 다릅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손해배상 조항과 차임증액한도 조항은 명확성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차임과 보증금이 모두 있는 경우 차임을 보증금으로 환산한 총 보증금을 그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고 정당한 사유는 법원이 한목적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불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계약갱신요구 조항, 손해배상 조항 및 차임증액한도 조항은 모두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은 정당한 목적이고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과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월차임 전환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이율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부칙 조항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상황에 비추어 국법의 존속에 대한 임대인의 신뢰는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사건 번호 2019헌 마500 근로시간 주 52시간 상한제 사건에서 9대0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은 근로시간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입니다. 청구인은 사업주 및 근로자들입니다. 제한되는 기본권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입니다. 위헌 심사의 척도로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합헌을 선언한 9인 법정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입법자의 경제정책 선택에 있어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보호는 정당한 목적이고 장시간 노동 문제가 구조화된 상황에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어 침해최소성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사건 번호 2020헌 마1482 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 사건에서 9대0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은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과 단기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조항입니다. 청구인은 임대사업자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합헌을 선언한 구인 법정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임대주택제도의 개편 필요성, 주택시장 안정화 및 임차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과 같은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들의 신뢰가 침해받는 정도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 말소 조항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사건 번호 2020-1587 공무원 재해보상법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미도입 사건에서 9대 0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은 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의 종류로 민간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재해보상법 조항입니다. 청구인은 공무상 질병으로 퇴직한 공무원입니다. 청구인은 인간다운 생활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위헌 심사를 했습니다. 하나는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평등원칙 위반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과소보호금지와 관련해서 공무원은 재해보상으로서 질병휴직 기간 봉급을 전액 지급받고 퇴직 시 장애급여 및 퇴직연금을 받으므로 생계보장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과 관련해서 공무원과 민간 근로자가 받는 급부의 내용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다면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사건 번호 2023-739 정보통신망 댓글 명예훼손 기소유예 사건에서 9대 0으로 검찰의 기소유 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은 포털뉴스에 게재된 댓글 전부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고소인에 대한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댓글의 일부 표현만을 확인하여 비방 목적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 예처분입니다. 청구인은 기소유 예처분을 받은 피의자입니다. 취소 결정을 내린 구인의 법정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해당 댓글의 전문을 종합적으로 볼 때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비방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기소유 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헌법재판소가 2024년 2월 28일 선고한 결정들을 개관해 보았습니다. 헌법 공부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